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유한한 모임. 그래서 문제 해법, 쉽게 우리말로 풀면은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처리할 대상이라면 알고리즘은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처리 방법,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제 휴리스틱 서치 알고리즘, 그래서 뭐 우리 그 신경망 또는 뭐 뇌 같은 거, 도대체 우리 머릿속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찾아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그걸 찾아가는 어떤 로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일종의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처럼 데이터를 찾아가고 핸들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제 좋은 알고리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작동하는 로직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CPU의 파워랑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일수록 결국에는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화되고 재빠르게 원하는 결과값을 가져오고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입력, 자료가 여기에서 제공될 수 있다. 출력,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된다.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 우리가 말하는 무한 루프에 빠진다고 이런 얘기. 명확성, 각 명령어들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값을 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한성. 그래서 명령어들은 유한 번 사용 후에는 종료가 돼야 된다. 이건 현실적인 유한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컴퓨터 시스템이 무한 루프에 빠져서 나중에 행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효과성. 명령어들은 원천적으로는 정의하고 원칙적으로는 정의하고 연필만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그래서 명확하게만 한 것뿐만 아니라 실행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되게 알고리즘들은 단순하면서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알고리즘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천재구나 뭐 이렇게. 뭐 분석 판단 기준, 뭐 그러니까 좋은 알고리즘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확성, 유한한 시간 내에 올바른 답을 산출하느냐, 그다음에 작업량, 수행하는 데 관련 수행 횟수, 뭐 이런 것들, 전체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또는 평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기억 장소 사용량, 알고리즘 수행 시에 메모리를 얼마나 이거 쓰느냐 뭐 그런 얘기죠. 메모리를 적게 쓸수록 좋은 거라는 얘기죠. 단순성, 작성도 쉽고 간결하고 해독성도 높아야 되고, 출력성. 결국에는 그 알고리즘보다 더 적은 연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가장 좋은 의미다. 그 얘기는 실행 시간의 평균과 최악이 같을 때를 최적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현재까지 개발된 그리고 수행되고 검증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얘가 나아요. 그러면 걔는 이미 최적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그 효율성 정도를 이제 복잡도라는 이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컴플렉시티,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기본 연산의 빈도수를 차수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요 시간, 타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거 수행하는데 메모리를 얼만큼 쓰느냐. 그래서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스페이스 컴플렉스, 공간 복잡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잡도에 대한 어떤 표현식이 이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빅 O 해서 O 표기 해서 연산 참수가 가장 높은 것을, 또는 빅 오메가 해서 연산 참수가 가장 낮은 거, 그 다음에 빅 세타 이렇게 해서 수행 시간에 대한 상한과 하한이 같을 때 이게 뭐 최적화의 의미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과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데 뭐 빅 O에 대해서 이제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실행 시간을 갖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의미들을 이렇게 이제 부여를 쭉 해놨어요. 표기법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알고리즘 수행 시간 비교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얘가 가장 여기 쪽에서부터 수행 시간이 가장 작은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그죠? 이제 표기법으로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알고리즘 자체를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실제로 표현을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그러니까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나타내는 것들이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고, 뭐 이 상태에서 계속 거꾸로 최적화를 시켜서 이렇게 뭔가 옮겨가는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엔 알고리즘 최적화 과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죠? 근데 이것도 이런 걸 혹시 업무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R&D 쪽 하시면서 뭔가 솔루션 개발할 때 그때도 사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지금 이것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을 판단을 할 때
어느 수준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냐 뭐 이런 것들 지금 측정하기 위한 이제 분석하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설명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올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정리 방법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해시. 데이터의 신속한 탐색을 위해서 주어진 키값으로부터 해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소값을 계산하고 계산된 주소값으로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별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싱 함수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메모리 주소를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나중에 집어넣고 거꾸로 찾아낼 때도 그러면 이 주소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값을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싱 하게 되면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접근 속도는 빠르지만 대신에 기억 공간이 많이 요구가 된다라는 이야기하고요. 삽입 삭제 작업 빈도가 많을 때 그런 경우는 디스크까지 가지 않고 메모리 상에서 저걸 다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주소값을 계산하는 어떤 고유한 함수, 결국은 이 함수를 통해서 주소값을 지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그 주소값이 인풋을 넣었을 때 주소값이 동일한 다른 여러 가지 인풋을 넣었을 때 주소값이 동일하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주소값이 중복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다가 또 다른 데이터를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해싱 함수, 키값으로부터 물리적인 주소를 매핑시키는 그거를 이제 프로세싱 해주어서 결과값을 주소값으로 돌려주는 이거를 이제 해싱 함수, 해싱 함수가 레코드 주소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레코드의 키값. 그 다음에 해싱표, 해싱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주소 테이블. 그 다음에 버킷, 한 개의 주소를 갖는 파일 내의 한 구역. 그래서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의 숫자나 뭐 거기 안에 버킷 안에 슬롯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슬롯 안에다가 레코드를 실제로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고자 같은 이 어드레스를 갖는 레코드들의 집합. 충돌, 서로 다른 레코드들이 같은 주소로 변환이 된다. 그럼 이제 충돌났다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충돌이 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적 해싱, 버킷 주소의 집합을 고정시킨다. 현재 파일 크기에 근거해서 해싱 함수를 선택한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시점에 파일 크기를 예상하여 미리 해싱 함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양의 저장 공기를 낭비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적 해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얼마큼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최대치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모리 공간에 사실 주소값들은 고유하게 다 있어요, 이미 물리적으로는. 그죠? 근데 그것들을 실제 찾아갈 수 있도록 키값을 집어넣어서 그거랑 매핑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싱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걸 사전에 백스된 그 크기로 정하는 경우는 이제 정적 해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전에 정하는 게 아니라 DB 확장 축소에 맞게 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을 미리 맥스로 잡아놓지 않아도 되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필요해질 때마다 계속 사이즈 조정을 해서 늘려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장 공간은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 저장 공간을 이제 버킷이라고 하고 그 안에 슬롯에 레코드를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버킷이 그러면 계속 데이터가 확장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 이거를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분리하고 융합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동적 해싱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에는 사전에 그 메모리 크기, 이 전체 크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서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제약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계속 필요 시점에 늘려가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차이이다. 그래서 이제 그 레코드 값을 계산해내는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산법, 뭐 소수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값을 이 주소로 이제 쓰는 방법. 제곱법 이렇게 가지고 레코드 키 값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 결과 값의 중간 위치 비트를 선택을 한다. 숫자 분석법, 뭐 폴딩법, 뭐 기수 변환법, 난수한 무작위, 해시한 걸 한 번 더 해시 돌려버리면 뭐 더블 해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해싱 관련된 그 함수, 이거를 이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라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아주 고전적인 문제고요. 아주 옛날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고전적인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가끔씩 툭툭 치고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도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고 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읽어보고 나서 돌아서시면 실무에서 거의 안 쓰이니까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직전에 뭐 1, 2주 전에 정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생부터 정리를 하게 되실 건데 그런데 정리를 해놨다가 그 순간에 이렇게 쫙 보고 그러면 한 1, 2주 정도 전에 보고 나면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한 50%에서 70%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 또는 4개 정도 써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7개 다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의 문제점 아까처럼 이 주소 자체가 원래 충돌이 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이 결국에는 제약사항은 뭐냐면 메모리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걔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은 그런 제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뭔가 거기에다가 주소 지정해서 데이터를 막 던지려고 요구사항이 날아오면 그러면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재수가 없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나오기 힘든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같은 값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건 해싱 함수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완벽한 거를 신이 아닌데 해싱 함수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실은. 확률적으로 중복이 날 가능성이 적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컬리전이 나는 경우 이게 충돌이 났다는 얘기고요. 주소값이 오버플로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는데 거기다가 던졌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 이제 개방주소법, 뭐 폐쇄주소법, 재해싱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컬리전 발생 시에 순차적으로 다음 빈 버킷을 찾아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찾아서 다음 옆에 거 비었나? 그걸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해싱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폐쇄주소법 충돌 발생 시에 동일한 버킷에 들어갈 데이터를 링크드 리스트로 해갖고 결국에는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링크 그걸 하나 포인트를 지정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쪽에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체이닝 이거는 해시 테이블과는 별도의 기억 공간에 레코드를 보관한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아까 메모리를 정해놓고 쓸 수 있는 그거를 해시 테이블로 잡아서 그 주소값들을 결국에 다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된 메모리 영역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쪽에다가 저장해 놓고 거기에다가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 포인터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재해싱 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비어있는 그 해당 버킷 주소를 찾아낼 때까지 해싱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다 차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결국에는 별도 메모리 공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싱 함수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 해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 내 내용은 뻔하다. 충돌 났느냐 아니면 오버플로우 났느냐. 그래서 관련된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개방주소법, 폐쇄주소법, 그다음에 재해싱 뭐 3가지 정도 있고 각각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 정도는 이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진행할게요.